자, 휴가 때는 많이 공부했죠? 네. 자, 모의고사도 좀 어려웠고, 맞죠? 충격도 적당히 왔고, 맞죠? 네. 자, 봅시다, 이제. 자, 어디 할 차례냐면 249페이지 할 차례죠? 계약 체결서의 과실책임. 맞습니까? 깨끗한 부분부터 이제 할 테입니다. 맞죠? 깨끗한 부분. 자, 10번 문제부터 하면 되죠? 예. 자, 그래서 판서 노트에 오래간만에 보니까 뭐 돼요? 잘 모르겠어요? 자, 예. 이제 알도록 하면 되죠. 자, 판서 노트 5페이지 한번 봅시다. 판서 노트 5페이지. 판서 노트 5페이지. 자, 이제 복습하면서 갑니다. 판서 노트 5페이지. 자, 우리 복습합시다. 저번에 했던 거. 오늘이 며칠 남았습니까? 80일째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자, 그냥 90일로 해놓읍시다. 나중에 꽂혀놓고. 자, 87일이에요? 네, 87일. 87일. 다음 주 오면은 뭡니까? 70일 때 떨어지네요. 자, 87일입니다. 자, 봅시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판소노트에, 자, 5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계약할 때부터 이 목적물이 이미 소실하고 없어요. 없는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요때 이제 뭐랍니까? 자, 뭐랍니까? 무슨 불능입니까? 처음부터 목적물이 없는데 계약했으니까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기억납니까?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은 뭐가 됩니까? 무효죠. 무효입니다. 자, 무효가 되고 무슨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다. 자, 우리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게 535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있는데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실내이익을 배상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 부동산 사러 갔는데 이 목적물이 뭐였단 말입니까? 계약 체결부터 이미 그 전에부터 부서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무슨 불능이라고? 원시적 불능이고 목적물도 없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갑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고 이자가 들어가고 경비가 딱 들어가지고 돈을 준비해가 갔더만 이 사람이 뭐랍니까? 목적물이 부수시고 없대. 미안하게 됐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상은 을은 갑에게 무슨 이익?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어서 무슨 이익 배상? 실내이익을 배상 청구를 하려면 밑에 판소노트 5페이지에 밑에 이거 1번, 2번, 3번 적어놔냈죠? 승립 요건. 안 적어놨어요? 적어놔야 돼. 첫 번째가 무슨 불능일까? 원시적 불능이고 그러면 갑이 뭡니까? 등기를 넘겨주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갑이 자, 목적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또는 뭐 됩니까? 알 수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을은 선이이고 무슨 과실이 됩니까? 무과실이 됩니다. 선이이고 무과실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요? 실내이익을 배상을 청구한다. 을이 갑에게.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자, 원시적 불능이면서 일부 불능입니까? 전부 불능입니까? 전부 불능이 돼. 전부 불능이 돼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가 있고, 일부 불능일 때는 판소노트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담보 책임이나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 했죠? 네, 그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우리 판소노트 몇 페이지 참조 또 해놨습니까? 판소노트에 74페이지 참조 안 해놨습니까? 해놨죠? 네, 해놨습니다. 그럼 74페이지 내용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다. 원시적 불능이고 갑이 악의 또는 과실, 목적 부수지가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갑시다. 자, 어디부터 보냐 하면요. 11번 문제부터 먼저 볼 겁니다. 250페이지.
자, 문제. 우리 시험에 23회 때 나왔던 형태인데 조금 변형해 놨습니다. 23회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만든 거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죠. 찾습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슨 불능일 거? 전부 불능일 거. 자, 적어놔요, 옆에. 자, 무슨 불능이면서 이게 원시적 불능이면서 플러스 전부 불능인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럼 후발적 불능이면 되면 안 돼. 계약 체결 후에 박살났다 이런 거 안 돼. 알겠죠? 반드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무슨 불능일 거? 원시적 불능이고 무슨 불능일 때? 전부 불능일 때.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이거 물어봤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과 전부 불능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찾아봐요. 후까지 쭉 해봐. 다 몇 번인가? 3번인가 아시겠죠? 이 됐어요? 자, 그래서 1번 뭐 때문에 1번의 핵심이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잖아.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라고요?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적용 되잖아. 맞죠? 그래서 1번의 포인트 어디에? 후발적 불능이거든. 계약 체결한 후에 전소됐으니까 후발적 불능 탈락. 오케이? 원시적 불능이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저당권이 실행되고 소유권을 잃은 경우. 자, 일단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실행되고 잃었다. 이건 담보책임 문제죠. 맞아요? 자, 뒤에 문제입니다. 담보책임 문제다. 그래서 2번 틀렸고 답은 3번밖에 없죠. 토지에 대한 계약 체결 전에 행간펜. 후가 아니고 뭐야? 전에. 그럼 5월 1일 전에 이 말입니다. 5일 전에 토지가 전부 수용됐어. 뭐야? 전부 불능이지? 맞아요? 전이니까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이니까 뭐가 됩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4번에 계약 교섭 단계 중에서 중도 파기를 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판소도 74페이지 보세요. 자, 지금 74페이지 펴놓으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돼 있죠? 자, 옆에다가 타이틀에 몇 페이지 참조 적어놨어 또. 판소도 5페이지 참조해 놓고 여기 가면은 나옵니다. 계약 교섭 단계 중에 중도 파기를 했다. 계약 교섭하고 있어요. 이제 계약하려고. 근데 중도 파기하면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한답니다. 알겠어요? 판례입니다. 뭐가 성립한다고? 여기 있잖아.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돼 있지? 네, 그래서 자,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면 별도의 손배 청구할 수도 있고 견적서 제안서 작성 비용은 이 손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판례 있죠? 여기 기본서에 되어 있고 요약집에 있는 판례입니다. 여기 18회 때 시험에 기출됐던 판례인데 그때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4번 지문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야?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4번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슨 책임 묻는다? 불법행위 책임 묻는 거야. 자, 5번은 뭐야? 수량 부족이죠? 일부지. 맞아요? 자,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수량 부족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봤을 때 시험 포인트는 뭘 잡아야 돼?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인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요거 3번 문제는 23회 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문을 몇 개 바꿔놨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밑에 12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1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자, 1번의 포인트가 1번이 뭐예요? 19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무슨 불능에 한해서?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찾습니까? 그럼 핵심이 어디야? hin관펜.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2번 어떻습니까?
상방 당사자의 모두 과실이 인해서 불능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자, 알지 못하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과실이야. 과실에 현관편해야 돼. 왜 그럴까? 자, 저기 봐봐.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원시적 불능이야. 두 번째 조건이 갑이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돼. 악이 또는 과실이 되고 을이 선이고 무과실까지 요하잖아. 맞아요? 근데 상방이 과실이 있으면은 요건 저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보세요. 상방이라는 거는 얘도 그렇고 전부 다 과실이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돼 안 돼? 안 돼. 얘는 과실이 있어도 되지만 얘는 과실이 아니고 무슨 과실이 해야 돼? 무과실이 되거든. 그래서 2번 지문은 어디에 현관펜 딱 해놓고 포인트야? 과실. 상방이 모두 과실 때문에 틀린 거야. 아시겠죠? 왜 틀린지 알겠어요? 보십니다. 상방이 모두 과실이 아니고, 자, 갑은 과실이 있어도 돼. 을은 뭐 해야 돼? 반드시 무과실해야 돼. 선이고 무과실. 맞아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의 포인트 어디에 현관펜 해야 돼? 모두 과실 때문에 X야. 이해됐어? 네, 됐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요. 3번.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이 있으니까 계약 체결사의 과실에 물을 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3번은 어떻습니까?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실내이익 배상한다고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 현관펜 실내이익 배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 1번, 2번, 3번 다 맞는 거죠, 지금? 네, 맞고. 4번. 계약 교섭 중에 부당 파기 찾았습니까? 현관펜. 바로 밑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불법행위. 그렇게. 판례는 바꿀 수가 없어. 계약 교섭 단계 중에서 불법 파기하면은, 부당 파기하면은 무슨 문제를 다룬다고? 불법행위 책임을 다룬다고.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요건 어떻게 보면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현관펜 딱 해놓고, 요거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에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옆에다가 287페이지지. 287페이지. 287페이지에 13번 문제에 4번 지문 참고 딱 해주시면 돼요. 그럼 287페이지 한번 펴봐야지. 예? 왜 그까지 펴있느냐? 저기 봐봐. 295페이지까지 풀어를 했잖아. 그까지 풀어왔잖아. 맞죠? 괜찮아요. 지금 풀면 되지 뭐. 맞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뭡니까? 풀라고. 맞죠? 자, 287페이지 갑니다. 폈어요? 287페이지에 4번 지문 가보세요.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는 원시적 불능은 이로 계약 체결사의 과실에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 물을 수가 없답니다. 이해됐어? 맞죠? 옆에다가 또 적어놔야지. 250페이지에 12번 문제 5번 지문 참조하면 되죠? 됐어요? 네, 그립니다. 자, 그래서 250페이지에 12번에 5번 지문 똑같은 지문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해결됐고. 자, 앞으로 가서 10번 문제 이제 갑니다. 10번 문제는 답만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두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건 뭐 쉬운 문제입니다. 난이도 한 개잖아. 나머지 맞는 내용이고,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4번 지문 읽으면 틀린 거 알 거예요. 자, 계약 체결사의 과실 문제에서 계약 체결사의 과실 현관펜 무슨 이익 배상한다 그랬어? 실내이익인데 4번 지문이 실내이익이야, 이행이익이야? 그렇지, 이행이익이야. 그래서 틀린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이익 배상해야 된답니까? 실내이익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왜 틀린지 알겠죠? 됩니다. 그래서 10번에 4번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계약이 유효함으로 해서 생길 이익액이 뭐라고? 이행이익이거든. 이행이익이 아니고 무슨 이익 배상해야 된다고?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한번 보시고.
난이도 한 개짜리는 뭡니까? 뭐 쉬우니까 보시면 되고. 자, 어디로 가냐면 계약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어디를 펴냐면은 257페이지 먼저 펴입니다. 257페이지. 257페이지. 자, 오늘 뭡니까? 오늘 결석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는 진도를 엄청 빼버릴 겁니다. 확! 못 따라오게. 아시겠죠? 계약법을 거의 다 끝낼 겁니다. 자, 임대차 빼고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앞에까지, 교환계약까지 가죠. 저 앞에 페이지 내용이죠. 한매까지. 자, 그거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폈습니까? 257페이지 폈죠? 자, 이제 위험 부담인데 판소 노트는 5페이지 핍니다. 5페이지. 판소 노트 5페이지. 자,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능이야. 무슨 불능입니까? 원시적 불능입니다. 자, 그럴 땐 계약 체결사의 발생이 물을 수가 있는데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실내이익을 배상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5월 15일 날 뭐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고 6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이렇게 계약서를 적었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 계약할 때 5월 1일 계약하고 5월 15일에 중도금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하기로 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5월 15일 날 박살이 난 거야. 박살 났어. 자, 이랬을 때 15일에 박살 났어요. 자, 그러면 갑에 귀책 사유. 자, 필기 다 돼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다 이 말이야. 있다. 그럼 갑의 귀책 사유로 박살이 났어요. 그럼 누가 관리 잘못했다고요? 등기를 넘겨주는 사람이 관리 잘못해서 박살 났지요. 그러면 6월 1일 되면 이전 등기가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지? 그럼 무슨 불이행이야? 자기 채무를 이행을 할 수 없다.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아시겠죠? 그 개념 잡아가잖아. 채무 이행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하면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계약 해제와 무슨 배상? 손배. 오늘 배웁니다. 계약 해제와 손배. 자, 그리고 무슨 불능입니까? 박살나고 없으니까 이행 불능이지. 이행 불능이면은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하면서 손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 내용이고. 자, 그런데 갑의 기책 사유가 없고 을의 기책 사유가 없어. 박살났어. 자, 이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 내용이 태풍이나 지진이나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습니다. 예? 또 뭐 저거까요? 쓰나미 들어봤어? 쓰나미 박살났습니다. 이럴 때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이 됩니다. 자, 위험 부담이 되면 둘 다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잖아. 갑도 잘못이 있고 을도 잘못이 없어. 그럼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되면 적어놨죠.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행 청구 못하지만 이미 줬던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단 말이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뭐 중도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가니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 됐습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22회 때, 27회 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던 거죠. 작년에 31회 때 나왔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까? 자, 건물주, 채무자, 등기를 넘겨주는 채무자. 부서지고 바사지고는 자, 누가 고쳐야 됩니까? 채무자 갑이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위험 부담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항상 민법은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그러면 누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이 채권자가 박살냈어. 을이 있잖아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자, 한번 물건 보러 갔다가 담배 피다가 담배 공초를 가스통에 던져보는데 폭발해 버렸어. 누가 박살냈어? 채권자 을이 박살냈잖아. 맞죠? 그럼 위험은 누구 등록한다고?
채권자 누구? 네가 책임자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박살냈잖아. 맞아요? 이게 어디냐? 법에 돼 있다고. 538조에 돼 있어. 알겠어요? 자, 그래 돼 있다고. 자, 그래서 채권자가 위험을 만다. 부담한다. 자, 채권자 을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왜 을이 채권자가 되냐? 등기를 받는 사람이니까.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저기서 갑이잖아. 갑이 채무자가 되고 을이 뭐야? 등기 권리자 되지. 그래서 이제 채권자랍니다. 이게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박살나는 경우하고 을이 무슨 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이제 세금이 뭡니까? 재산세가 나오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5월 달에 계약했는데 6월 1일까지 등기를 안 치는 거예요, 임마. 예? 그런데 중간에 박살났단 말이에요.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박살난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위험이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 을한테 넘어갔죠? 갑은 을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아시겠죠? 급부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런 내용이 위험 부담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위험 부담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일단은 뭡니까? 위험 부담은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입니까? 없는 사유입니까? 요게 포인트죠? 책임 없는 사유. 태풍 지진이라니까. 맞죠? 이게 시험 포인트야. 30일 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위험 부담 물을 수가 있다. 나왔거든. X야. 알겠죠? 그리고 원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이지.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된다. 그래서 시험에 위험 부담은 자, 채무자 갑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30배 31에 연달아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입니다. 원시 불능이 아니고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한 후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계약 체결 전에 나오면 뭐야?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서 발생.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시적 불능 정의하면서 위험 부담 같이 정의를 딱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한 배 걷어가는 거야. 자, 갑시다. 그러면 19번 문제. 위험 부담 법리.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위험 부담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자, 위험 부담 현관표 다 해놓고. 위험 부담 정의되는 거. 자, 그러면 기억번 한번 봐봐. 기억번. 여기의 핵심은요. 천재지변도 핵심이지만 전이냐 후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계약 체결 전이죠. 그럼 무슨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이잖아. 그럼 적용돼 안 돼? X.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뭔데? 전해가 X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위험 부담은 537조, 538조 전부 다 쌍무계약일 때만 적용됩니다. 알겠죠? 원칙 상무계약일 때만 적용돼요. 편무계약이 적용돼 안 돼. 그래서 증여가 X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증여가 왜? 무슨 계약이다 증여는? 사증연! 저번 시간 했어 안 했어? 판서 또 70페이지 펴봐. 70페이지 펴면 저번 주에 흔적이 남아있어. 휴가 가기 전에 흔적이 남아있어. 70페이지에. 쌍무계약의 반대 개념이 뭐라 했어? 편무지. 응? 그 편무계약 기억한다 했지. 해야 된다 했잖아. 사증연! 기억나? 사용대차 증여 현상 강고 소위 인정이 무상일 때 편무계약이다 했잖아. 맞아? 그러면 증여계약은 뭐야? 편무계약이지. 맞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거든.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 에? 용돈 받아도 받은 거야. 알겠죠? 받아봤잖아. 그래서 증여는 뭐야? 편무야. 한 사람만 의무시는 거야. 맞죠? 받는 사람은 기분 좋고 공짜 받으니까. 맞아요? 한 사람만 의무가 있어. 자, 그래서 증여계약이 핵심 현관편입니다. 증여계약이 뭐기 때문에? 편무기 때문에 자, 체결한 후에 제3자 방하했다.
원래 증여계약이 아니고 매매계약이면은 니은번은 위험부담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알죠? 근데 증여계약이기 때문에 틀린 거야. 쉽지가 않은 거야, 이거. 찾아내기 쉽지 않아.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니은번은 뭐 때문에 그렇다? 뒤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니은번 지문이 증여계약이 아니고 매매계약이었으면 위험부담이 적용돼. 근데 증여계약 때문에 틀린 거야. 쌍무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니까? 편무계약이니까. 그러면 기역, 니은 다 적용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후발적 불능이죠?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수인 누구야? 저기서 을이지 을. 채권자의 잘못으로 이행 불능이 됐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맞습니까? 자, 그러면 디귿번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위험 부담이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리얼번. 그럼 디귿번은 맞아. 디귿번은 옆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부담주의. 자, 그 다음에 리얼번. 리얼번입니다. 자, 리얼번에 가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자, 수령지체 중에 현관펜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뭡니까? 매도인이 채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도 무슨 위험부담주의입니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자, 칠판 봐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박살나거나 디귿번 수령지체 박살났을 때도 위험부담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디귿하고 리얼이네. 그러니까 무슨 주의입니까? 위험부담이 적용돼 안 돼? 되지요. 지금 이되고 있죠? 정확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연번입니다. 교환계약 체결 후 일방 당사자가 채무자의 책임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틀렸지? 없는 것이 되지. 봐봐. 위험부담이 되려면 채무자 갑에 책임 있는 사유 없는 사유?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맞죠? 태풍 지진으로 박살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30일에 때 30배 31회 때 연달아 나왔던 건데 채무자의 그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고 책임 없는 사유가 돼야지 맞는 지문이다. 그러면 미연번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책임 없는 게 있네. 있는 게 있으니까 위험부담 적용되지 않지? 여기 있네. 해놨잖아. 봐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잖아. 이 태풍 지진. 지금 되는가 모르겠네. 되고 있죠? 안 되면 그냥 거기라도 좀 끄떡끄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연부터 X야. 비연번은 체결 후 수용됐죠? 맞아요? 자, 후발적 불능이고 수용돼서 둘 다 잘못이 없어. 수용이야. 수용돼 버렸어. 이때도 위험부담 적용되죠? 자, 그럼 태풍, 지진, 쓰나미에다가 수용도 포함돼. 체결 후에. 그 내가 치러갈 수 없게 됐단 말이야. 둘 다 잘못이 없어. 자, 이럴 때는 위험부담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비읍번. 요거는 그냥 위험부담이죠. 그래서 적용되는 게 몇 번이야? 디귿, 리얼, 비읍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이죠. 3번. 되고 있죠? 자, 넘기시면 되고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각각 을이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현관펜. 인도전에 현관펜.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로 건물이 전소했다. 체크됐어? 그럼 후발적 불능인데 등기 받기 전에 전소가 됐으니까 위험부담이죠? 자, 후발적 불능 내용이지 지금? 맞아요? 무슨 부담문이다? 후발적 불능의 내용이야.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맞나요? 둘 다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났잖아. 제3자가 방화했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저기 해놨네. 서로 이행 총괄수가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 총괄수가 여기 있네. 있다 없다? 없다. 2번 가니까 이거 나오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총괄수가 있다. 맞아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22회 때, 27회 때 나왔던 문제를 섞어서 조금 변형해서 낸 거예요. 알죠? 22회 때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1번, 2번. 둘 다 잘못이 없이 박살났다. 대금 지급 총괄수가 있다 없다. 서로 이행 총괄수가 없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 총괄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1번, 2번 맞아 틀려? 맞고. 3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을이 이제 책임 있는 사유로, 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박살낸 거야? 채권자 박살냈지. 그러면 갑은을에게 대금 지급 총괄수가 있네. 갑은을에게 대금 지급 총괄수가 있다 없다. 급부 총괄수가 있다. 누가 박살냈으니까? 을 네가 박살냈으니까 야 임마 돈 내놔. 네가 박살냈잖아 임마. 맞죠? 네, 그래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핵심이 뭐야? 수령 지체. 수령 지체. 그러면 3번과 4번은 묶어놓고 요거 붙이나 요거 해놔야 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자, 5번 지분. 538조 2항의 부분 나옵니다. 4에서 을의 수령지체 중이었으므로 갑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자, 현관편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그걸 상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538조 2항에 보면 돼 있어.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린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그것을 상환해야 된다고 돼 있어, 법에. 538조 2항. 알겠죠? 정답 몇 번?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위험 부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위험 부담은 자, 우리 여기서 하셔야 될 게 계약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다 무슨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대차 가야 강행 규정이야. 그러면 절대 안 틀려. 제가 20년 가까이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원칙을 잡아놔보면 절대 안 틀려. 알죠? 그러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도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물어봤을 때 임의 규정. 계약금 계약에 있는 내용 565조도 달리 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해제에 관한 규정도 임의 규정. 해제 불가분성도 임의 규정. 아시죠? 동시행의 한백원 536조도 임의 규정. 전부 다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이야. 알겠죠? 그런데 어디 가면은 임대차 가면은 법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돼 있어. 강행 규정이야 그랬어. 그런데 임차인은 보호를 딱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더 보호해야 되겠어. 그래서 민사특별법을 만들어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를 만들어가지고 더 보호해. 그래서 뭐랍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한다고. 누구 편 들고 있어? 임차인 편 들고 있거든. 그게 민사특별법이잖아. 민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특별법이 우선하거든. 알겠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임대차 가기 전까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임의 규정이야. 제가 얘기했던 건 계약법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물권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야. 예외가 임의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린관계에서 임의 규정이 나와. 알겠어요? 상린관계, 이웃토지와 이용조정 관계에서만 임의 규정이 나와. 알겠습니까? 그럼 머릿속에 물권법은 대부분이 뭐야? 강행 규정이야. 왜 그럴까?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은 185조가 뭐예요? 뭐 할 리가 있나?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돼 있어요. 강행 규정이야. 근데 계약법은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거든.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대차 가야 강행 규정이다. 원칙을 딱 잡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물어봤을 때 절대 안 틀려. 물권법하고 채권법에서.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됐어요. 자, 그러면 21번에 1번은 어디가 포인트야?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달리 정할 수 있답니다. 537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포인트. 편무계약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이잖아. 위험부담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2번 또 맞아 틀려. 맞는 내용이야. 3번 어떻습니까? 쌍무계약이 당사 일방이 채무가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용이 됐다. 자, 어디 현관편에 돼? 책임 없는 사유로 불용이 됐다. 이미 급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맞지? 맞습니다. 그다음 4번 지문은 뭐 때문에 틀렸어? 30회, 31회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 항상 뭐야? 위험부담할 때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냐 없는 사유 그걸 반드시 봐야 돼. 알겠죠? 이게 30회, 31회 기출지문이야. 30회 때 나오고 31회 때 또 시험에 또 냈어. 알겠죠? 책임 있는 없는? 없는을 고쳐야 돼. 틀린 알겠어? 그럼 위험부담의 시험의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가 뭔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없는? 없는 사유란 말이야. 그게 핵심 포인트야. 알겠죠? 그리고 후발적 불능인데 책임 없는 사유가 된다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30회, 31회 때 시험에 연달아 나왔던 지문이다. 조심해야 된다. 답이 4번인 거 알겠죠? 자,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위험 부담이 적용된다. 자, 그러면 어디 현관편해야 돼? 책임 없는 사유가 됐을 때 위험 부담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어? 있는 나오면 틀린다.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30회, 31회 기출. 32회 때는 위험 부담이 안 냈습니다. 알겠죠? 자, 31회 때는 2020년도잖아. 그때 태풍이 엄청 많이 왔거든. 많이 부서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 냈어. 근데 작년에는 우리가 태풍이 왔어요, 안 왔어요? 다행히 전부 다 일본으로 가줬잖아. 맞죠? 일본에 물난이 나고 뭡니까? 그 산에 산사태 나가지고 막 다 떠내려가고 막 아시죠? 작년에? 잘 몰라 보네. 규슈에 뭡니까? 뭐 마을 전체가 전부 다 잠겨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살이 달라하고 아시겠죠?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걸 위험 부담이 최근에 연달아 쭉 내다가 작년에 시험에 안 냈어요. 왜? 4년 연속으로 냈거든. 위험 부담이. 한 판 쉬었어. 다시 나올 때 됐죠? 올해 나올 것 같아. 맞죠? 안 나오면 나올 것 같아 있어요, 내가. 나온다 얘기 안 했어. 나올 것 같아. 알겠죠? 나옵니다. 나올 것 같아요. 태풍 오면 나오는데, 태풍 오늘 좀, 이번에도 뭡니까? 90도 꺾어가 일본 갔죠? 태풍도 올라다가 어디 갔어요? 중국 아프잖아요? 맞죠? 아주 뭡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난리죠.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나라만 하늘에서 보호해준다 그러잖아. 자, 하여튼 그렇답니다. 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올 타임이 됐어요. 작년 쉬었기 때문에. 답은 아까 몇 번이나? 21번에 4번입니다. 5번 갑니다. 쌍무계약이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자, 채권자 위험부담 주의는 채권자의 잘못이 있어야 되지. 예? 이게 헷갈리니까 시험에 잘 낸다고 출제위원들이. 채권자 위험부담 주의면 채권자의 잘못으로 박살나야 되거든. 근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지 되는 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거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이 어디입니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책판 봐봐. 핵심이 뭐야?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박살났다. 그러면 급부 청구할 수 이렇게 하는 거야. 중간에 지랄이고. 알겠어요? 네, 됐어.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주의해야 된다. 왜 주의해야 되냐면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일 때 채권자 귀책 사유 있어야 돼. 근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일 때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거든. 헷갈리니까 이거를 탁 파고 들어서 시험을 내는 거야. 알겠지? 당하면 안 돼. 알겠어요? 자, 됐습니다.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옆에 가서 22번 문제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 자, 일단 매도했단 말이에요. 계약 체결했어? 등기 전에 수용대포잖아. 그러면 저기 적혀 있잖아. 태풍, 지진, 쓰나미 수용대포면 체결 후에 수용되거나 태풍, 지진, 쓰나미 왔다. 그럼 무슨 부담이야? 위험 부담이야. 자, 이 문제 읽었을 때 위험 부담이구나. 자, 그리고 수용 보상을 받았다. 현관펜. 자, 여기서 이제 30에 31에 나왔던 판례. 자, 수용 보상금 또 받아갈 수 있다 없다? 돈을 다 줬으면은 이 채권자가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수용 보상금은. 맞죠? 이게 무슨 청구입니까? 대상 청구입니다. 수용 보상금을 레인트에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무슨 청구이다? 대상 청구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문제 가겠습니다. 틀린 것 1번. 자, 1번 맞아요? 일단 문제가 위험 부담 문제잖아. 그럼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어. 1번 맞아. 이전 등기의무는 소멸한다. 맞고 2번은요? 맞잖아. 대상 청구를 행사함으로써 수용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3번입니다.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어른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자, 대금을 다 줬을 때 전제로 해가지고 어른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4번 어떻습니까? 우리 대상금 보상금 내놔라고 하면은 갑이 얼버고 야 돈 너희들 줄 돈 다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얘기고 5번입니다. 5번 어떻습니까? 자, 위에 아까 다 이미 기출됐던 질문인데 자, 우리가 수용이 되면 수용 보상금이 나왔다. 어른 갑에게 계약금하고 중도금 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상 청구 행사할 수 있죠.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바로 보상금 자체가 누구한테 가는 건 아니다. 어른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수용을 안 당해서 그래. 수용당하면요. 그 당시에 수용할 당시에 등기 명의인에게 돈을 보상해 줍니다. 보상금을. 맞죠? 그럼 등기 받았어 안 받았어? 우리 안 받았잖아 지금 아직까지. 맞죠? 그러면 등기가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갑 명의로 돼 있잖아. 그럼 갑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제 뭐가 잘못됐습니까? 5번에서는. 수용 보상금 자체가 어리게 이수되는 것은 아니지.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요 30배 31회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 요 짬뽕에서 만든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이 예상 문제집이 전부 다 뭐야?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기출 문제가 나중에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진도를 맞춰서 기출 문제를 풀고 있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좀 쉬었다가 동시이행의 항변권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책에는 253페이지 펴놓으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